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신호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 나스닥은 0.6%, 다우존스는 0.2%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가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술 및 인재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메타는 AI 데이터 라이블링 스타트업이죠. 스케일 AI에서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회사의 CEO인 알렉산드르 왕을 영입하여 자사의 AI 부분을 이끌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AI 모델의 훈련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영입하려는 메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AI 경쟁의 승패가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능력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메타 주가 보면은요, 4월서부터 장이 좀 많이 내려왔었죠. 한 35% 빠졌다가요, 4월서부터 최근까지 한 46%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조금 저희가 잘 안 쳐다보는 주식인데 좀 많이 빠졌다가 급반등을 했구나. 이것도 움직임이 굉장히 있었다. 이렇게 장이 빠지거나 할 때는 맥세븐 종목들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GM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데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즉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씩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GM 주가 한번 볼까요? GM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더딘데요. 보시면 역시 금년도 주가인데 이 200일 이동평균에서 왔다 갔다 참 재미없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주식은 수익률이 별로 재미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이것도 자동차 업계 소식이네요. 다임러 트럭과 토요타는 각각의 일본 트럭 사업 부분을 합병해서 개발, 조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합병은 전기차,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강자들이 미래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국경을 넘어선 합종 연행을 한다. 이건 경쟁에 이기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다는 게 참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토요타 주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GM 보셨는데요. 토요타 주가도 그렇게 뭐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을 계속 따라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 시장 개방 움직임이 자칫 금융시장의 과열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펀드 출시하는 회사들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무디스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사모펀드를 개인 투자가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이제 자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요, 사모펀드는 지금 3억 이상 투자하셔야지 일반 투자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는 금액에 제한이 없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미국도 그거를 이제 줄인다는 얘기인데, 항상 이렇게 금융시장이 뭔가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돈을 쫓아서 막 새로운 사업을 막 이렇게 확장할 때는 꼭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항상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그랬고,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그래서 그런 금융 위기 때 보면 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돈을 쫓아 흥분하게 되면 거품의 징후일 수도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관세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회사들, 이제 물류 회사들이 물류 비용이 압박이 막 커져서 소비자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무료 배송 혜택을 이제 축소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소매 업체들은 치솟는 배송비 감당하기 위해서 무료 배송을 제공하던 것을 이제는 최소 주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하거나 아예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형 신발 판매 업체인 KURU 풋웨어는 최근 무료 배송 정책을 변경해서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8불 99전을 내야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제재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 관세라는 비용 상승 요인이 기업의 마진을 압박하고 결국 그 부담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거는 인플레이션 수치로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심각한 조종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서 비행 경험이 없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아카데미 모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애리조나의 자체 조종사 양성 학교인 에비에이트 아카데미를 열었고, 이는 보잉 737 시뮬레이터 등을 갖추고 연간 500명의 신규 조종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500명이요. 아메리카 항공과 사우스 웨스트 항공 역시 자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조종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력 부족 문제는 이제 특정 산업을 넘어서 기업이 직접 교육을 해서 새로 뽑을 인재를 양성을 한다? 뭔가 구조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조종사들이 부족할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대한민국에는 예비 조종사들이 너무 많아서 저기 파일럿 뽑는다 그러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하던데, 나라마다 각기 기업 환경이 많이 다른 듯 합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금융계나 산업계나 트럼프 대통령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꾸준히 계속 올라오다가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안 빠진 주식들이 없죠. 이때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고점에서 이때까지 한 33%, 아까 메타가 빠졌던 거랑 비슷하게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온 거는 비슷하겠죠. 이 바닥권 여기까지 내렸다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으니까 한 40%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골드만삭스나 메타나 35% 정도 빠졌다가 지금 40%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죠. 공급망을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히토류가 미국의 중국 의존도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의 국방 및 첨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 뭔가 저런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협상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관세 올릴 때도 무작정 따라 올렸던 것 같고 이런 것 같네요.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핵심 자원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력만이 이제는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엑스텐 맥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그니피션트 7 주식들과 대형주 위주로 해서 시황 분석, 이슈 분석,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전략 분석까지 좀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분들이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제, 그제 테슬라 말씀드렸고, 오늘도 테슬라가 좀 어제장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테슬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포모를 이기는 전략인데요. 우선 11개 섹터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더 하시면 아마 다 이제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실 것 같아요. 11개 섹터는 정보기술, 헬스케어, 금융,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원자재,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통신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XLK는 ETF 티커인데 XLK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기술, XLV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헬스케어, XLF 파이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XLY 영, 젊다, 욜로 한 번 사는 거다. 재밌게 살자. 해서 경기 소비재, 사치성 소비재, XLP 필수입니다. 필수 소비재, 지약, 비누 뭐 이런 겁니다. XLI 인더스트리얼즈 산업재, 인더스트리얼이니까요. XLB 베이스라고 그랬죠.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원자재를 베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E 에너지죠. 에너지. U 유틸리티죠. 유틸리티. RE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여기 있고요. C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XLC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더 해보시면요. 이제 다 외우실 겁니다. 자, 섹터별 하루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움직임인데요.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제가 sek터별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보면 최근 한 3년간은 에너지 섹터가 제일 안 좋았고 뭐 최근 또 6개월 동안은 그 소비재 특히 그 경기성 소비재가 제일 안 좋았고 왜냐면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밀렸고 뭐 이런 말씀 쭉 드렸잖아요. 헬스케어 쪽이 많이 눌렸었고 했는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은 어떤 뉴스를 기다리면서 계속 차근차근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상 속도가 뭐냐면 상승이 시장에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누가 발전시키나요? 기업들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맨날 키가 크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커져야 됩니다. 이게 정식 공성입니다. 그래서 정상은 상승 시장이다. 그런데 다른 뉴스들이 별로 없으니 상승하면은 무슨 일이 이뤄지냐? 그동안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들이 수익률을 따라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끔은 일어난다.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날도 온다. 이게 추세는 아닙니다만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섹터도 자주 보시면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테슬라를 포머를 이기면서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불, 250불 할 때도 이거 사도 과연 저점인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근데 3자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약간 불안해지십니다. 이건 여기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저번에 350불 빡 뚫고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사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테슬라는 못 사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필승 전략입니다. 먼저 주가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작년에 고점 12월 18일 날 찍었죠. 488불 자리입니다. 저기가. 그러다가 계속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 채널을 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최저점 56%가 빠지는 214불에 자리매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다가 이게 얼마까지 올라오느냐? 이 위에 이제 350불 선을 넘었었죠. 그래서 바닥에서는 한 50% 이상 올라온 지금 가격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점점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완전히 여기를 뚫은 200일선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계속 200일선이 저항이었어요. 근데 거의 횡보 모습이었고, 근데 이 추세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뚫고 올라온 거를 보고는 이제 됐다. 근데 여기서 양봉을 더 실어주면서 거래도 좀 터지면서 올라와서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 거래량 큰 게 단지 좀 마음에 걸리지만, 이거는 아마 자동적인 기관들의 매도, 뭐 로스컷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그래도 뭐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일 평균선이 그대로 깨졌는데 바로 또 치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뭐 저기 LA 폭동 사태 때문에 또 이제 둘이 사이가 나빠졌던 게 뭐 그 계기로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에 의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젠가는 해결될 거다. 그럼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가야죠. 지금 이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운동선수가 돼서 운동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은요, 진짜로 평생 운동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선수 돼서 상 받고, 또 고등학교 가서 선수 돼서 상 받고, 또 대학 가서 선수 돼서 상 받고, 그래야 프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 들어가도 쉬운가요? 거기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 운동하고 밥 먹으면 운동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막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자기 공부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 해야지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유독 투자만큼은 많은 분들이 그냥 적당히 얘기 듣고 사서 적당히 팔면 돈 버는 거야. 뭐 요즘같이 장이 막 오르는 데서는요, 다 그게 통하죠. 그 2020년도에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사면 오르고 와, 나 너무 잘한다. 근데 장 빠지면은 어떡하지? 장 다시 오르면 또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지 그 지식이 전부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깨우침이 있으십니다. 그래야만 큰 돈 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무시면 안 되십니다. 책 빼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하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좋은 거, 제가 38년 동안 쭉 알아온 것들 다 이렇게 조금씩 풀어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테슬라 사전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326불에 주가가 끝났습니다. 자, 330불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쓰실라 그러면 원천적으로 지금 이 전략을 투여할 주식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굳건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내가 살라고 그러는 테슬라가 내용도 그렇고 성장성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주식이다. 그리고 얘는 다른 것보다도 최고의 주식이다. 너무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천슬라는 무조건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만 이 전략이 통합니다. 그냥 막 거래되는 아무 주식이나 사서 이 전략에 넣는다고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이거는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돈을 버는 주식입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우량주다, 되게 좋은 주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빠지면 아이고 감사하죠. 1000불 갈 건데 싸게 사서 본전되면 팔고, 그러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가는 게 테슬라의 사전 오기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뭐냐? 죄송합니다. 5% 빠지면 5%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10% 빠지면 11%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근데 20% 빠지면요, 25%나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근데 25% 오르려고 그러면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25%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20%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2배 사면 됩니다. 1000불 사서 20% 사셨다? 그럼 1000불어치 더 사십시오. 그 빠진 가격에. 그러면 10%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10%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본전 되려면 11%만 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타기 안 했을 때는 25% 올라야 본전이고, 물타기 하면 11%만 오르면 본전입니다. 훨씬 빨리 가겠죠. 확률적으로도 훨씬 도달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본전 도달하면 뭐 하시면 되느냐? 파시면 됩니다. 절반. 다 파시면 안 됩니다. 절반만 파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여러분들은 주식을 싼 값에 산 겁니다. 가지고 있었으면 아직도 본전 왔을 때 손실 보고 있는데 싼 값에 산 겁니다. 주식을.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의 장부 단가는 낮아지고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수익이 더 나는 겁니다. 자,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30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내일 아침에 사가지고 320불이다. 그럼 320불로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330불로 생각하겠습니다. 330불에 샀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매수 가격에서 16.18%를 빼십시오. 빠진 걸로 계산하십시오. 16.18%가 하락했다 하면 277불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음 매수 주문을 넣으십시오. 매일 넣으십시오. 언제까지? 체결될 때까지. 왜냐하면 미국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만약 저게 체결이 돼서 올라가서 본전이 된다. 그럼 절반을 파십시오. 근데 만약 안 오르고 빠졌다. 그럼 뭘 하느냐? 13.18%가 빠지는 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럼 저거는 277불에서 13.18% 빠지면 238불입니다. 그럼 저기서 또 매수를 하십시오. 얼마만큼? 1차 매수 1000불 하셨으면 2차 매수 1000불, 3차 매수 1000불. 매수는 무조건 1000불 단위로 합니다. 정해놓은 단위로 하는 겁니다. 1차 매수한 단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또 오른다. 절반 되면, 본전 되면 절반 매도하십시오. 그럼 매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때 산 걸로 간주하시고 거기서부터 16.18% 빠지는 가격을 매수로 넣어 놓으시고 또 한 단위 사는 거를 주문 넣으십시오. 그럼 주수가 늘어날 겁니다. 점점 빠지는 가격에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전 매도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차 매도까지 또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238불은 한참 멀었잖아요. 제가 그때 되면 다시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장점이 시황 안 봅니다. 그리고 그냥 주문만 넣습니다. 밤 안 새셔도 됩니다. 주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 번에 얼마를 사야 하나요? 사실은 이 전략을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해야 되거든요. 한 20개 정도는 운영하셔야지 이 전략이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할 때는 저는 많은 금액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한 종목에 국한하기는 되게 어려운 전략인데, 그렇지만 한 종목을 예상한다 그러면 내가 최대 이 종목에 내가 한 4,000불 정도 투자할 거야 하고 생각을 만약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35% 정도를 계산하십시오. 그럼 한 1,500불 정도 되겠죠? 그럼 1,500불어치씩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3번 사면 4,500불이 됩니다. 4,000보다 조금 넘어가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금방 팔 거니까. 절반은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뭐 1,000불씩 할게, 10,000불씩 할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4,000불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하셔야 되고 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 실전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게시한 제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모의 투자인데요. 10만 불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2,700불 플러스 났습니다. 당시에 시작할 때 9종목을 7,000불 근처로 해서 다 샀고요. 6,000불 정도 되게 이제 샀고 7,000불 안 넘어가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37% 남아 있고요. 한 종목 ULH 이거는 6개월 DCA로 이제 투자하는 거라서 지금 한 종목당 저는 7,000불로 set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1,000불 아래로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달마다 계속 살 겁니다. 요만큼씩.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용입니다. 이렇게 사서 지금 가져오고 있고요. 자, 테슬라도 여기 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모든 종목들을 샀고 6월 3일 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샀고 6월 3일 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는요 339불 14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으로 계산하면 284불 26전이 다음 매수 단가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 284불 26전에 7,000불보다 조금 아래를 사자고 계속 주문을 넣었어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뭘 했느냐? 테슬라 주가가 6월 5일 날 322불에 시작해서요. 이게 324불까지 올라갔다가 꽝꽝꽝 뉴스 나오면서 273불까지 빠졌다가 284불 90전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날이 우리나라는 6월 6일이었어요. 휴일이었어요. 제가 시장을 못 보고 있었고 주문도 안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니 체결될 리가 없죠. 그리고 다음 날도 토요일 연휴였잖아요. 제가 어디 딴 데 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도 6월 6일 시장도 못 봤습니다. 6월 6일 시장은 298불에 시작해서 305불까지 올라갔다가 291불 갔다가 295불에 끝났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때 정신 차리고 284.26불에 사자고 넣어놨으면 이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다 낮았잖아요. 이게 저점, 뭐 클로징도 그렇고. 그리고 이날 제가 있었으면 사실은 그냥 298불에 샀을 겁니다. 제 에라를 인정을 하고 그럼 14불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게 페널티죠. 그렇게 샀을 거예요. 그런데 6월 8일도 못 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6월 9일날 월요일날 제가 출근을 해서 아침에 시작 가격이 이제 285.96에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비싼 값에 아침에 꼭 체결되도록 주문을 넣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몰랐는데요.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의 투자라서 난 정규 시장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이게 시간에서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제가 385불 35전에 샀습니다. 23주를. 주수가 하나 늘어 21주였다가 7,000불어치 사니까 23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때 9일날 제가 시초가 그 부근에서 이제 샀습니다. 이건 22불 22시 30분. 아, 이게 시초가네요. 예, 시초가에서 샀습니다. 아, 요때는 샀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지금 308불에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 날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본전이죠. 본전이 딱 보면은 트레이딩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311불이 됐어요. 제가 본전이 그 두 개 평균 단가. 그래서 311불에 내놓으려고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이죠. 미국 시간으로 밤입니다. 그때 냈어요. 냈더니 저는 체결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시장에서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합에 그 311불에 팔자고 냈는데 314불에 체결이 들어왔습니다. 더 비싸게 판 거죠. 하여간 본전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매매 예입니다. 그래서 사고 본전 되면 팔고 어쩔 때는 본전이 하루만 해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은 역시 많이 움직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럼 과거 성과로 미래 예상하는 수익률을 한번 점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 2020년 1월 2일서부터 지금까지 테슬라를 투자해 왔으면 그냥 바이앤홀더 하셨건 아니면 이 전략을 쓰셨건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텐베거 나옵니다. 이때 테슬라 주가가 28불 68전이었어요. 다 액분하고 하는 거 다 반영해서 그게 326불까지 옵니다. 그래도 사고팔고 한 게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수는 85% 올랐습니다. 11배 났고 12배 났습니다. 그래서 2번 사고 1번 팔았습니다. 이것도 2020년 1월 사서 3월에 물타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본전이 옵니다. 이게 본전이 오를 때는요 되게 빨리 옵니다. 그래서 주문은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실제 예에서 그 다음날 본전 치고 나온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텐베거가 오겠는가? 어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2일부터 4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그럼 그때는 243불이었습니다. 주가가 10배 올라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326불이죠. 종목은 34%가 났는데 이때 7번 사고 4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124%가 납니다. 훨씬 잘했습니다. 90%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12월 말에는 220%까지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는데 2배 잘합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것보다. 이 전략의 효용성입니다. 자, 그러면 22년도부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가 대박입니다. 보십시오. 2002년 1월 2일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6월 10일까지입니다. 쭉 가져오면은요 13번 사고 9번 팝니다. 왜냐하면 시작해서요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지수상으로 한 40%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쭉 올라왔고 여기서 또 한번 빠졌고 올라왔고 흔들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매수 단가가 낮아집니다. 결국은 종목은 18% 터지고 있습니다. 399불에 시작한 주가가 326불 됐는데요. 종목은 18%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플러스는 111% 수익 나고 있습니다. 200불 넘어갔던 순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시겠죠. 이거 안 파나요? 팝니다. 파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팝니다.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면 또 빠지는데, 그러니까 팔아야 됩니다. 파는 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전략은 빠지면 빠질수록 좋겠구나. 이제 그런 것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3년부터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똑같네? 왜냐면 사서 한 번도 밑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8불에 시작한 주가는 326불로 왔다. 202%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무조건 사고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꼭 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이 전략을 믿으시면 어디에서 사건 물타기 했다가 팔고 물타기 했다 팔면 이만큼 수익 나는데요. 자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24년부터 투자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4번 쭉 사다가 한 번 팔고는 그 다음에 190불 평단으로 해서 계속 옵니다. 그러면 31% 종목 수익률 나는데 71% 합니다. 그래도 40% 잘합니다. 낮습니다. 150%까지도 여기 올라갑니다. 그 선거 끝나고. 그리고 금년도입니다. 연초부터 하셨으면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14%인데요. 지금 11%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략은 흔들려 주기만 하면은 항상 높은 수익이 난다. 그리고 절대 주식에 뒤지지 않는다. 뒤지는 건 뭐냐? 동률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을 하신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룰은 딱 세팅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장이 빠지면 겁내 하시고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진 겁니다. 이거 좋은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 가치 좋은 기업.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좋으면 향후 어떻게 되느냐? 싸게 사셔서 결국은 빠질 확률보다는 높아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사고 팔고 하면은 AI처럼 돈 벌어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략에는 어마어마한 원리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씩 시장에서 직접 해보시면서 한번 몸소 터득하고 느껴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갈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X10의 결론입니다. 테슬라는요, 매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종목입니다. 그게 없이는 투자하기 힘듭니다. 왜? 와, 많이 움직입니다. 최근에도 보셨잖아요. 저 위에서 툭 빠졌다가 쭉 올라오고, 갑자기 더블 났다가 또 갑자기 56% 빠지고 또 거의 50% 올라오고, 정신없습니다. 하루에도 15% 20%씩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시장을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기서 사고 저기서 팔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거래가 되는 건데 그거 못 보십니다. 결론은 뭐냐? 매매 전략을 가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략을 꼭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지키라고 있는 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 수익은 끝까지 들고 가십시오. 왜? X10, 10배거 만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똔똔 치면은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겁니다. 10배거 가려고. 10배거는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10배거입니다. 주식 없이는 10배거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안 사고는 주식을 어떻게 10배 옵니까? 주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원천은 뭐냐? 좋은 주식, 오를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10배 날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지 10배거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식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실이 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주식은요, 항상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물론 좋은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지요. 그거는 그렇게 발현이 되려 그러면 아주 시간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단 테슬라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앨런 머스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주가 한 반토막 날 겁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까지 이루어해 놓은 게 있는데 회사에 사람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말씀드린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아마 시장에서 한번 구현해 보면 와, 진짜 이렇게 쉬운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게 있어서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필승하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